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갈바람입니다. 오늘은 아이온큐의 핵심 기술이 이미 달성되었다는 증거를 제가 찾아서 한번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부제로는 아이온큐에 인수합병된 인탱글 네트워크스라는 회사가 있었는데 그 회사의 CEO였던 분이 했던 인터뷰를 좀 가져와 봤습니다. 중요한 내용들이 많으니 끝까지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우선 2023년 5월 18일에 더 포스트 퀀텀 월드라는 팟캐스트 채널에 아이온큐의 최근에 인수된 인탱글 네트워크스의 CEO이자 지금은 아이온큐의 수석 엔지니어로 일하고 있는 아론 브라더치라는 분이 출연을 했습니다. 그래서 Q&A 세션으로 진행이 됐으니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자, 아이온큐의 회사를 인수시킨 것을 축하합니다. 아이온큐에서도 기존에 하던 일을 계속 하시는 건가요? 라고 질문을 해요. 그래서 원래 이 인텐글 네트워크스의 목적은 더 큰 양자 컴퓨터를 구축하는 것이고 이것을 모듈식으로 여러 칩들을 연결하는 방식으로 이루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인터커넥트, 상호 연결한다라고 해요. 근데 이건 사실 아이온큐의 창립자인 크리스 먼로 교수님과 김정선 교수님의 아이디어였다는 거죠. 그래서 아이온큐는 우리를 인수하기 원했던 기업들 중에 가장 좋은 초이스였고 이거를 발명한 사람들에게 우리 기술을 판다는 거, 회사를 판다는 것이 두려웠지만 그들을 감동시키기에 충분한 기술력을 쌓았기 때문에 이들의 제품이 아닌 회사 전체를 사기 원했다. 그래서 좋은 결과를 거두었다라고 생각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고 싶어 하던 일을 더 큰 자원으로 그리고 또 우리가 좋아하는 문화 내에서 할 수 있게 되어서 좋다. 라고 해서 이제 아이온큐 인수된 거를 상당히 좋게 보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아이온큐는 매우 고객 중심적이고 고객들이 계산적 우위를 달성할 수 있는 제품을 주는 것이 목표이다. 근데 고객들이 인터커넥트, 이 상호 연결, 그래서 큰 양자 컴퓨터가 필요하다는 것을 알고 있지만 언제 필요한지는 잘 모른다는 거죠. 그래서 이 인텔 네트워크스는 아이온큐와 함께 소프트웨어를 통해 고객들에게 언제부터 이 확장성이 필요한지 알려주는 것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포토닉 인터커넥트란 광학적 상호 연결이라는 뜻으로 이제 아이온큐의 여러 양자 컴퓨터들을 이 광학적인 방법으로 연결시켜서 큰 양자 컴퓨터를 만드는 거를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QPU가 여러 대가 있죠. 이걸 이제 광섬유를 통해서 하나의 거대한 광학 스위치에 연결해서 하나의 큰 양자 컴퓨터를 만드는 방식으로 요거를 지금 아이온큐가 개발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미 연구실 수준에서 시연은 됐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올해 1월 달에 아이온큐가 토론토 기반인 인탱글 네트워크스라는 회사를 인수했다는 소식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질문은 아이온큐가 인탱글 네트워크스를 인수해서 아이온큐 캐나다를 세운 것으로 알고 있는데 뭐가 달라졌냐? 근데 일단 이 아론 자체가 세계에서 가장 큰 양자학술 기관이 이제 캐나다에 있다고 해요. 그래서 여기서 포스트닥을 하기 위해서 왔는데 이제 아이온큐는 캐나다에 오피스를 갖게 되어서 이 거대한 양자 인재들의 풀에 접근할 수 있게 됐다. 그래서 아이온큐 캐나다를 왜 세웠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알 수 있게 됩니다. 인력 풀이 넓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아이온큐 장치들을 직접 가지고 실험을 하냐라고 했더니 아직까지 캐나다에 아이온큐 양자 컴퓨터는 없다. 하지만 이제 시애틀 근처에 공장을 설립했기 때문에 뭐 거기서 장치를 조달할지 또는 거기 장치를 사용하게 될지는 모르겠다라고 사이드로 얘기를 해주셨고 그리고 질문이 아이온큐에 합류함으로써 어려웠던 점들이 많이 해결되었냐라고 물어봅니다. 대답은 많은 불확실성이 제거되었다. 원래는 이 아직 양자 컴퓨터라는 게 지금 우리가 쓰는 고전 컴퓨터처럼 정해진 기준이 없습니다. 그래서 개발하기가 어렵다는 거죠. 그래서 개발을 하려면 각각의 장치에 딱 맞는 커스터마이징 된 장치를 만들어야 되는데 이러면 사업성이 안 나오죠. 왜냐면 이런 회사들은 더 많은 고객들을 확보해서 더 많은 장치를 팔아야 되는데 양자 컴퓨터는 그게 어렵기 때문에 그래서 폭넓은 호환성을 가진 장치를 만들어 볼까 고민을 했는데 이것으로는 성능 향상이 어렵다. 그래서 아이온큐에 합류하게 되면서 집중해야 할 제품이 생긴 거죠. 이온트랩 제품. 그래서 이런 불확실성이 사라지게 됐고 이온트랩의 최고 전문가, 이온트랩의 상호 연결을 발명한 이제 김정선 교수님이나 크리스 먼로 교수님 등등 이런 인재들과 가까이 일할 수 있게 되어서 개발을 가속화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은 이온 트랩 기술의 상호 연결을 적용하는 연구 개발을 하고 있는 건가라고 물어봤습니다. 그래서 이온 트랩에 집중하기 시작을 했는데 이온 트랩 기업이 초기에는 뭐 지금도 한 3, 4개 정도밖에 없기 때문에 사업성이 안 나왔는데 지금은 이제 아이온큐 합류함으로써 이온 트랩에만 연구를 하고 있다. 그래서 그렇다면은 이 연결을 한다고 했는데 가까운 거리 양자 컴퓨터 연결하는 거냐 아니면 먼 거리 양자 컴퓨터 연결이 가능하냐라고 물어봅니다. 그래서 현재는 일단 근접한 양자 컴퓨터들 아마 뭐 한 방에 이렇게 양자 컴퓨터 여러 대를 두고 연결을 하는 거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네트워킹으로 연결하는 게 우선인데 왜냐하면 이걸 어떻게 하는지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서로 다른 양자 컴퓨터에서
두 개의 이온 간의 얽힘을 형성해야 되는데 이걸 어떻게 하냐? 각각의 이온이 광자를 방출하는데 이 광자를 광섬유를 태워서 측정하는 장치에 도달하게 해야 한다라고 합니다. 근데 광자들은 모든 방향으로 튈 수 있기 때문에 이 광자들을 광섬유에 태워서 원하는 곳으로 보내는 것이 가장 어렵다. 그렇기 때문에 당장은 가까운 거리의 양자 컴퓨터 연결이 목적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더 먼 거리를 연결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일단 제한점이 많다. 먼 거리 연결하려면 광자 손실도 있게 되고 이제 기존 고정 컴퓨터에 사용하는 증폭기라는 기술을 쓸 수 없고 뭐 양자 반복기라는 걸 써야 되는데 이것도 이제 기술적 방해물들이 존재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먼 거리를 연결하는 건 목표가 아니다. 그렇다면은 근접한 거리의 양자 컴퓨터 연결에서는 개선이 있냐라고 물어봅니다. 그래서 지금은 구체적인 장비의 스펙을 알고 있기 때문에 어떤 장치에 개발을 해야 되는지 알고 있기 때문에 뭐 몇 개의 광자를 필요한지 어떤 기술들을 적용할지에 대해 가시성이 확보되었기 때문에 잘 되어가고 있다라는 말을 암시를 했어요. 그리고 이분이 Q-링크라는 걸 연구를 했다고 합니다. 이게 뭐냐면 여러 다른 종류의 양자 컴퓨터를 연결하는 기술, 뭐 광자 양자 컴퓨터, 이온 트랩, 초전도체, 중성자 등등 이런 거를 연구를 했었는데 지금은 하냐라고 물어보니까 이게 쉽지가 않다고 합니다. 이 양자 컴퓨터들이 사용하는 주파수가 다르기 때문에 이걸 변환시켜서 통합해야 되는데 쉽지 않다. 그래서 초기에는 아마 이온 트랩과 광자 양자 컴퓨터의 통합이 가능할 것으로 생각한다. 왜냐면 이 둘 간의 주파수 통합은 어렵지 않기 때문이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거를 아이온큐에서 하고 있는지 안 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아마 여기서 언급을 한 거 보니까 이 옵션도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몇 개의 양자 컴퓨터까지 연결이 가능하냐? 뭐라고 하냐면 여기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앞으로 몇 년간 몇 개의 장치를 연결하든 주요 문제는 없을 것이다. 아직까지 수준에는 뭐 몇 개를 합쳐봤자 문제가 없을 거다. 하지만 더 큰 사이즈의 양자 컴퓨터에 도달한다면 뭐 여러 문제들이 발생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해서 여기서 핵심 힌트를 줬죠. 그럼 아이온큐는 지금 이미 여러 QPU를 연결한 수준에 도달을 했다라는 말을 돌려서 말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인텔 네트워크스가 아이온큐에 어떠한 소프트웨어 이점들을 가지고 왔냐, 언제 인터커넥트 이 확장성이 필요한지, 얼마나 빨라야 하는지 알아내는 게 중요한데 멀티코어 양자 머신용 이제 QPU를 여러 개 연결했을 때 쓸 수 있는 컴파일러를 만들었고 아직 공개되지 않은 분석 툴들을 가지고 있는데 이것으로 몇 개의 큐비트가 필요한가, 어떻게 최고의 성능을 낼 수 있는가 등을 찾아낼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컴파일러는 이제 뭐 여러 QPU를 연결하는 데 필요한 소프트웨어 중에 하나인데 이 분석 툴에 대해서는 아직 공개가 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이온큐가 아마 이쪽 부분에서도 좋은 결과나 뭐 매출을 낼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이게 이제 사용자들이 지금 쓰고 있는 양자 컴퓨터에서 연결된 양자 컴퓨터가 왜 필요한지를 보여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것도 이제 중간 단계에서 상당히 중요한 것으로 파악이 됩니다. 자, 그래서 저의 총체적인 의견은 뭐냐? 일단 인텔과 네트워크스는 캐나다 회사로 약 10명에서 20명 정도가 근무했을 것으로 예측이 됩니다. 그리고 이들이 하는 일은 QPU들을 연결하는 방법, 다시 이들이 하는 일은 QPU를 연결하는 방법에 대해 연구를 했는데 올해 1월에 아이온큐가 인수를 한 거죠. 이제 거기에 기술이나 제품을 산 게 아니고 이 회사가 잘하고 있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회사를 통째로 사버립니다. 지금 자금이 중요한 시점인데 인수했다는 것은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다라는 것을 유추할 수 있죠. 그래서 이들은 아이온큐의 확장성 핵심 기술인 포토닉 인터커넥트, 아까 설명드렸죠. 이것을 완성하는 데 도움이 될 중요한 자원들이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이 회사의 CEO였던 아론은 아이온큐에 일하게 된 것에 매우 만족해하고 있습니다. 뭐 말하는 어투나 표정을 봤을 때, 그리고 연구 개발도 가속화되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죠. 그래서 잘 되고 있다라는 점을 우리가 볼 수 있었고, 핵심으로는 앞으로 몇 년간 몇 개의 양자 컴퓨터를 연결하든 제한점이 없을 것이다 라고 얘기한 것이 상당히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아이온큐가 2025년 목표가 64개 알고리즘 큐비트를 갖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16대 1 오류 수정을 도입을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16개의 큐비트로 하나의 품질 좋은 큐비트를 만들겠다는 건데 64 곱하기 16을 하면은 1000개가 넘는 큐비트가 필요하다는 계산이 나오는데 여기에 이미 힌트를 줬죠. 제한점이 없다라고 했기 때문에 이미 64 알고리즘 큐비트 2025년 목표를 달성한 것으로 예상을 할 수 있습니다. 이거는 뭐 제가 아이온큐 임원분들이랑 얘기를 하면서도 이미 이 제품에 대해 몇 년 전부터 연구를 해왔다라고 해서 힌트를 얻었는데 이번에 확신을 좀 하게 되었습니다. 이미 아이온큐는 2025년에 슈퍼컴퓨터보다 더 뛰어난 64 알고리즘 큐비트 양자 컴퓨터를 구축을 했고 테스팅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아직 공개를 하고 있지 않는 거죠. 그래서 아이온큐는 2023년 목표였던 29 알고리즘 큐비트를
자, 잠깐 여기 보겠습니다. 23년 목표는 29 알고리즘 큐비트, 24년은 35, 2025년은 64. 그리고 기하급수적으로 올라가는데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여기와 여기입니다. 2024년에 35 알고리즘 큐비트부터는 머신러닝에서 유용하게 양자 컴퓨터가 쓰이게 될 거고 2025년에 64 알고리즘 큐비트부터는 슈퍼컴퓨터, 가장 뛰어난 슈퍼컴퓨터보다도 성능이 뛰어나집니다. 그래서 이 두 개 달성이 상당히 중요한데 일단 올해 목표였던 거는 7개월 초과 달성을 했어요. 1분기 때. 근데 내년 목표인 35 알고리즘 큐비트는 김정상 CTO가 말씀하신 것에 따르면 자신감 있게 달성 가능하다라고 했고 최고 슈퍼컴퓨터의 성능을 뛰어넘는 2025년 64 알고리즘 큐비트도 구축을 이미 완료한 것으로 추측을 할 수 있습니다. 자, 그게 무슨 의미냐? 아이온큐는 양자 기업 중에 기술력으로 가장 구체적으로 로드맵을 세팅하고 또 달성하고 있습니다. 이제 다른 기업들 같은 경우는 로드맵이 애매하거나 뭐 달성을 해도 한 가지 스펙에 집착하는 경우가 많아요. 뭐 속도 또는 큐비트 숫자. 근데 아이온큐는 좀 총체적으로 성능이 발전하고 고객 중심적이다. 이런 면에서 제가 아이온큐를 되게 높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로드맵을 초과 달성하고 있다. 그래서 결론은 아이온큐의 기술력은 최고 수준이고 문제없이 로드맵을 잘 달성하고 있다. 이미 미리 달성해 놓고 기다렸다가 발표하는, 좀 더 안정화시키고 개선해서 발표하는 이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저는 기존에 이 장기 투자하던 모습을 계속 가져갈 생각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아이온큐 로드맵에 세 가지 단계가 있어요. 첫 번째는 오류를 줄이는 수준. 이건 이제 2024년까지 하는 거고 페이스 2, 2단계는 오류 수정이 도입이 돼서 이제 완벽한 연산을 할 수 있도록 오류 수정을 넣고요. 3단계가 이제 모듈식 확장성, 즉 QPU들 칩 여러 개를 연결하는 단계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여기 와 있는 거고 여기가 특별히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 정도는 이제 기본적으로 알아두셔야 되고요. 또 보시면 2025년에 이 주석 있죠. 주석을 따라가 보면 16대 1 오류 수정이 들어간다. 근데 오류 수정이 들어가는 순간 이제 양자 컴퓨터를 도입하는 게 엄청나게 빨라질 겁니다. 왜냐하면 연산을 해도 완벽한 연산들이 나올 수 있게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달성이 되는지가 또 장기 투자자들한테 중요한 관전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아이온큐의 핵심 기술이 이미 달성되었다는 증거를 이제 저의 추측과 데이터들을 기반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이거는 제 추측일 뿐이니까 참고만 하시면 좋겠고요.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네,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가을바람이었습니다.